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LF스퀘어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LF스퀘어 측이 쇼핑몰을 개장하면서 지역민과 약속한 협력 사업을 얼마나 지킬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양시와 LF넥트워크스 간의 지역협력계획 이행 협약식. LF넥트워크스는 이 협약식에서 쇼핑몰 개장과 함께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18월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들어가는 한편 최대 150실 규모의 호텔 건립도 추진합니다. 3년 이내에 광양읍 덕내리 예구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협의했습니다. 쇼핑몰이 벌어들인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현지 법인화 방안과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500여 명의 지역 시민들이 이곳을 일터 삼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창업이 성공하는 그런 일터로 만들도록. 그동안 LF 아울렛 매장이 들어설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입점에 강하게 반발했던 주변 소상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도 관건입니다. 광양시는 시와 LF 측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같은 지역 협력 계획의 성실한 이행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협력 이행 협의 이후 LF 측에 쇼핑몰 등록증을 교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의류업계나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상생의 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골목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지역의 첫 대형 아울렛 매장이 고객 유치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무원을 중심으로 장보기의 날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내일까지 군청 직원과 사회단체 200여 곳의 회원들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지급된 1억여 원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올해 전통시장 전담반을 꾸려 상품 브랜드화와 상인대학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타 지역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 문화재단의 설립을 앞두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될 거대 단체다 보니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회 주장인데요. 어제 시의회가 마련한 시민공청회를 박광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지난해 8월 제출한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적절한 견제와 감시. 정관의 재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원 추천위도 시장과 시의장이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조직들이 정관이 한번 만들어지고 재단이 한번 설립돼 버리면은 의회의 감시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요구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요구라면서 제2요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독자적인 법인격의 의사결정의 조직과 방법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으로 민법 등에서 정한 법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시의회가 사전 통제보다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재단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단체장과 의회와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시의회의 요구가 상위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재반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산, 성남, 용인시 등 지난 2014년 이후 설립된 문화재단들이 대부분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실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령 위반을 다투고 있지만 최근에 만든 것들을 보면 의회 동의 후 의회 보고가 아니라 의회 동의 후 시장 수혜를 얻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순천시 제2요구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은 다음 달 임시회로 예정돼 있지만 양측의 의견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개정 추진 등으로 진통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양항 내 대부분의 부두들이 정상 운영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해 광양항 원료부두와 낙포, 사포, 중흥부두 등 석유화 관련 부두는 설 연휴 전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일반 부두 등은 설 당일 하루만 운영을 중단합니다. 공사는 연휴 기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부두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항만 대테러 활동과 밀입국자 감시 등 출입자 검문 검색과 시설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AI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들의 이동 속에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AI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절 직전 가금류 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축사나 철새 도래지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양축 농가 간 모임과 택배 차량의 농장 출입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과 영산강의 기능 차이에 따라 영산강유역 환경청과는 별도로 독립된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인하 국회의원은 최근 지속가능한 섬진강 유역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섬진강은 전라남도의 상수원이지만 유량 부족으로 염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강의 생태가 위협받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신설해 독자적으로 섬진강 상하류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배숙 의원도 영산강은 농업용수 수원이기 때문에 유역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은 상수원인 섬진강이 더 크다며 섬진강과 영산강의 기능적 차이에 따라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통시장에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비싼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아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지 골목으로 유명한 영암군 학산면 독천 5일장이 활기로 넘칩니다. 3일, 8일에 열리는 장터지만 설 명절을 앞둔 마지막 장을 보기 위해 인파로 넘쳐납니다. 제수용 수산물이며 농산물, 축산물이 좌판을 가득 채우고 입으로는 흥정하랴, 손으로는 물건을 포장하랴 상인들은 분주합니다. 옛날 작년에는 4,500 팔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팔아봐야 알겠죠. 안 된 게. 대목을 맞은 방앗간은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다 못해 손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시골 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설 대목을 며칠 앞둔 농촌의 5일장은 인파로 북적이지만 예년보다 크게 오른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예년보다 수산물은 10%에서 15%, 농산물도 15% 이상 올라 국내산이 있어야 할 자리엔 수입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녁에다 되면은 비싸지. 엄청나게 다 올라가지고. 지자체마다 전통장터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공무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 목표액은 약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약 2억 원 정도의 그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돌지 않고 인파로 붐비는 전통시장. 그래도 설날을 앞두고 북적이는 시장에는 새해에는 무엇이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돕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농촌 마을에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다 AI가 확산된 상황에서 농민들은 명절 준비는커녕 생계조차 막막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가에 보관 중인 나락 시세는 40kg들이 한 가마에 35,000원 선. 지난해 이맘때보다 10,000원 이상 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이지만 농민들은 이미 받은 우선 지급금 가운데 1인당 평균 8만 원씩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쌀 수급 정책 실패로 수학기 쌀값이 폭락하면서 벌어진 일인데도 그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진짜 농민들을 이 아픔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건 저 농민으로서 105% 정부 탓이라고 봐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애써 기른 닭과 오리를 땅에 묻은 농가들. 당장 이번 설 명절 쇠기가 막막할 정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서둘러 집행돼 농가당 수천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긴 하지만 사료비와 병아리값, 전기 요금 등을 빼고 나면 농민들이 손에 쥐는 건 푼돈에 불과합니다. AI 여파로 닭, 오리 입식과 출하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150만 원의 생계 안정 자금으로 무려 6개월을 버텨야 하는 실정입니다. 6개월 동안 놀아야죠. 다른 일 해야죠. 다른 일. 나가서 뭐 막노동을 뛰든 그렇게 해야 이제 생계 유지가 되죠. 쌀값 폭락에다 AI까지 설을 앞둔 농촌은 한숨 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이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강릉 오죽헌 선교장, 아산 외암마을, 고령 계실마을과 함께 순천 나간읍성을 선정했습니다. 관광공사는 나간읍성에 대해 조선시대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마을에 지금도 100세대 가까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수 거문도 해풍쑥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한파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여전히 내륙지방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순주가 영하 10.2도까지 뚝 떨어져 있지만요. 낮에는 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5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시기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충북지방도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짙어질 수 있어서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0.2도, 전주 영하 7.8도, 대구 영하 8.8도로 전국에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1도, 광주 4도, 부산 7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엔 곳곳에 눈비 예보가 있어서 고향 오고 가시는 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내일 밤 수도권과 영서 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